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4월 5일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 체크, 그리고 후반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야 될 단기 이슈들, 단기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현황과 그 다음에 이제는 2분기 소상공인 대출이 시작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 정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4월 5일 기준입니다.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요, 그렇죠, 5일이죠. 2021년도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추경 얘기할 때 중요할까요? 왜냐면 세계 잉여금이라는 세계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세계 잉여금이 23조 3천억 원 발생해서 7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세계 잉여금이 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정부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고 나머지 금액, 뭐 다음 연도 2월에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냥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실 때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 있죠? 그래서 세금 걷어들인 거에서 세금이 나간 거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해봤더니 23조 원이라 남았대더라. 총세입이 뭐죠? 여러분 세금 걷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부동산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으로 걷어들인 게 좀 많았죠.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받았죠. 그래서 좀 많이 남았어요, 사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23조 3천억이나 남았으면은 이거 다 추경으로 돌려야 되면 안 되냐. 근데 세계 잉여금이 제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게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추경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세계 잉여금은요, 정해져 있어요. 쓸 게 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지방교부세 정산, 그 다음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그러니까 지방으로 돌리는 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남으면 잔액의 30%를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출원하고요. 거기서도 또 남은 금액의 30%는 채무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 일단 쓰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 그래도 남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는 이렇게 추경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게 3조 3천억.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오늘 이 이슈가 왜 중요하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 왜 중요하다고요? 지금 추경이요, 여기서 지금 현재 4월 5일 기준으로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추경 규모입니다. 지금 몇 가지는 정해졌어요, 그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뭐 있죠? 현 정부에서 추경 안 한다, 이건 완전히 정해졌죠. 다음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추경안이 들어간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미 그건 공식화돼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수위나 기재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규모예요. 추경 규모. 왜? 재원 마련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재원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재원 마련이 돼야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규모가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되죠? 지원 방법이 결정되겠죠. 손실보상이냐, 방역이냐, 방역지원금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중복이 되느냐. 나머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대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요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그냥 부차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손실보상이냐 방역지원금이냐 아니면 둘 다 짬뽕에서 가느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도 몇 조면 되잖아요. 근데 방역지원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몇십 조가 돼야 됩니다. 예산. 왜? 1차 추경 때 얼마였어요? 16조 원 썼죠? 이거 다 방역지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세계 잉여금은요 3조 3천원밖에 못 쓴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재원 마련은 딱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세계 잉여금. 그럼 두 번째 지출 줄이는 겁니다. 국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뭐 아껴 쓰는 거죠, 각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 이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국채 발행이에요. 딱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재원이 마련되는데 국채 발행은 지금 사실 빚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정해졌네요. 한 3조밖에 못 땡겨옵니다. 3조 3천억 원밖에 땡겨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죠? 그러면 인수위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위는 어떻게 할까요? 자, 현황 보겠습니다. 인수위는요,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공식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게 팩트라고 말씀드렸죠? 새 정부 들어와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는 뭘까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아니면 추경 규모를 죽인다. 반대 얘기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그럼 추경 규모도 넓어지겠죠.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땡큐일 텐데 만약에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은 추경 규모를 줄여서 국채 발행 안 하든지 선택지는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은 국채를 조금만 발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적자 국채를 생각보다 많이 줄인다든지 아무튼 간에 요 선택지일 겁니다. 인수위는 국채 발행 또한 염두를 두고 있어요. 근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전년 대비해서 214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과 비교해서 5년 사이에 53%나 증가한 수치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763조가 늘어났으니까 빚이. 이전 정부까지 쌓아왔던 부채의 절반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뭐 어디에 편향된 거 아닙니다. 저는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편향된 정보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2020년 1월부터 뭐가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도대체? 추경을 몇 번 했죠? 거의 1년에 2번씩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부채를 계속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경 때문에 사실 이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또 이유는 있어요. 사실 이 채무는요. 이 채무는 일단 공공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금 있죠. 연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금으로 이제 쌓아둘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된 건데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는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부채가 좀 상당해요. 지금.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가 이게 조금 이렇게 현 정부는 아예 안 한다고 얘기했고 국채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인물이 짠 하고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갑자기 3일날 오늘은 5일이거든요. 이틀 전에 2일 전에 재정 건전성이라는 키워드를 또 갖고 들어오시네요. 4월 3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중앙정부가 뭘 했어요? 재정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 재정했어요. 돈 풀기 들어갔잖아요. 금리 낮추고 그죠? 그러면서 뭐 돈을 시장에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어냈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불가피해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돈 풀었던 거를 지금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올라가잖아요. 이번 연도 5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금리 계속 올린대요.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겠죠. 돈 풀었던 거 다시 돈을 모아야 됩니다. 다시 중앙은행으로 갖고 와야 돼요. 너무 많이 풀어갖고 지금 막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대. 갑자기 4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대한민국 국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정부 부채는 아니고요.
가계부채를 얘기한 걸 거예요. 가계부채는 정말로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부채가 아무튼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건정성에 대한 대내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자마자 기자들이나 시장에서 무슨 반응을 했냐면, 뭐야? 인수위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당선인과 분위기가 다른데? 왜? 당선인은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50조 원 약속을 했습니다. 돈 풀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총리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야? 반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코드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제. 바로 그 인터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래서 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헐레벌떡 인터뷰를 바로 했죠. 야, 의견 불일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제, 그러니까 4월 3일에 한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말한 거지, 인수위가 지금 이제 추경할 건데 그 추경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한 총리 후보자가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한 후보자가 물론 진짜 이제 총리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 문턱을 넘고 총리가 된다 그러면, 야, 이거 총대 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어떤 총대? 추경 규모를 확 줄이면 누군가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후보자께서 총대를 맬 수도 있겠구나. 재정 건전성 얘기를 생뚱맞게 꺼낸 거 보니까, 물론 생뚱맞은 건 아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어 왔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을 먼저 아젠다로 꺼냈다는 걸 보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총대를 메고 추경 규모를 확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무튼 경우의 수는 이제 몇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추경 규모가 3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1차 추경이 16조 9천억 원이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30조 원 하면 어떻게 돼요? 대략 한 50조 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명분은 있는 거죠. 명분은 50조 원 했지 않냐 이거죠. 50조 원 했지 않냐, 이게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30조 원만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추가 재원 소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땐 적자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그 규모도 줄어들 거고요. 조금 더 새로운 정부가 집행하기가 좀 편하겠죠. 30조 원 부담도 덜 할 거고. 이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죠. 적자 국채 발행하고요. 소상공인의 약속을 지키는 거겠죠. 이 경우의 수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소상공인의 약속을 지킨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건데, 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쭉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고 하다지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 막연하게 재정 건전성 때문에 공약했던 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추가 국채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약속을 화끈하게 지킨다. 모르죠. 정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 있고요. 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정말로. 과연 어떻게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지, 그게 또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정말로 정부에 달려있다. 새로운 정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의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역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이 훨씬 더 대상도 많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방역지원금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왜? 공약에 뭐예요? 1,000만 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 하셨기 때문에 당선인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팩트만 말씀드리죠. 뭐 매일매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가 있고 정해진 이슈가 있으면 제가 그 정해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썰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교수님, 뭐 카페, 소상공인 카페 가면은 막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괜히 막 혼란만스럽고 괜히 분노만 나옵니다. 근데 여정님의 또 이 정리가 된 걸 보면 팩트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올리는 이유겠죠. 여러분께서 정확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여러분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될, 또는 정리된 정보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시죠. 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계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추경안을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추경 진행사항 여기까지 이제 끊고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드릴게요. 단기 정보? 단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가 소상공인 O2O 플랫폼. 제가 언제였죠? 3월달 말이었나? 3월 말에 이 정보를 들었었죠? 너무 빨리 들었어요, 사실. 그거가 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치시면 되죠.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쳐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가면 소상공인 진흥시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뭐 요거는 이제는 희망 리턴 내기고,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나옵니다.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보면 경영성장, 여기 경영성장 있죠. 여기에 가시면 O2O 지원사업, 요거 말씀드렸죠 제가 3월 말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민과 SK플래닛, 이것은 선착순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지금은 당근마켓과 KT만 가능해요. 이 정보는 이미 3월 말에 드렸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배민은 이미 끝났대더라, 배민은 너무 끝났다던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일일이 코멘트를 드렸긴 드렸는데 그건 옛날 사업입니다. 4월 4일날 다시 시작했어요, 배민도. 근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제로 그냥 바로 그냥 뭐 선착순 마감해버렸더라고요. 배민과 그 다음에 SK,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때 딱 말씀드렸죠. 요거 방송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거랑 요거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라고 했잖아요. 당근마켓도 포함해서. 그랬더니 바로 그냥 이거랑은 끝났습니다. 선착순 끝나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당근마켓이랑 이제는 KD 쪽.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요거 꼭 정보 지난 영상 보시고 지원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배민 4월 4일날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SK플래닛 캐시백이죠. OK 캐시백도 지금 현재 지원이 선착순 마감돼버렸다는 거. 오늘은 5일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주셨더라고요. 교수님 때문에 빨리 신청했다고. 또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너무 빨리 들었나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거, 왜냐면 언론에도 4일, 그러니까 어제가 4일 시작이었거든. 이게 신청이 4월 4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어제 언론에서 나왔어요. 요 이슈들이. 제가 너무 빨리 들었죠. 그래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마 바로 신청했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또 하나의 이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아까 우리 요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또
자,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이제 대출 필요하신 분들, 대출 필요하신 분들, 자, 여기 가보면 이제 정책자금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클릭하면, 자, 공단 대리대출 접수 안내, 이게 그 2분기 겁니다. 2분기 거. 요게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요거 떴기 때문에 이제 대출 필요하신 분들 있죠.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그래서 온라인 접수가 4월 1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시까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는 대출 받으실 분들, 그래서 요 자금 받으시면 돼요. 공단 대리대출입니다. 그래서 자금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장 촉진 자금, 일반 자금, 창업 초기 자금, 기타 등등 있는데, 여성가장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아마 많이들 받으시는 게 사실 성장 촉진 자금과 일반 자금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만약에 혹시나 내가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단 대출이 훨씬 더 낫죠.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서 2분기께 지금 접수 들어가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거 빨리 소진돼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아마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정책자금 아마 여기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어여 가서 신청, 여기 정책자금 신청이 있죠? 가서 진행을 해보시길. 왜? 2분기께 떴으니까.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얘기, 그래서 오늘 그 정리를 다 했죠. 그래서 우리 2차 추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단기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 우리 여기까지 들으세요. 여기까지 들으고 이제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참,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구독자님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죠? 자, 그래서 마음 같으면 제가 매일 데일리로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보들도 많고, 솔직히 이거보다 또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근데 시간상 지금 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제가 녹록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는 제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또 강의가 많습니다. 대학 강의가 있어서 뭐 계속 학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내서 그렇다. 그래서 제 마음은 정말 매일 올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댓글로 그러고 싶어요. 언젠가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한번 라이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현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께 말씀드리죠. 이 여의도 정보맨 채널은요,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어떻게 그 방향을 정할까요? 앞으로 제가 어떤 컨텐츠를 조사해서 만들어서 올리면 더 재밌으실까요? 또 여러분 뭐 많이들 설거지하면서 들어요, 청소하면서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게 준비하면서, 시작 준비하면서 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귀에 꽂고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물어보고도 싶고,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언제 날 잡아서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만났으면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정 패밀리님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벤트 뭘로 하죠? 여러분께 6만 명, 제가 6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6만 몇천 명이죠? 아무튼 그렇게 됐죠 벌써? 그래서 이거 이벤트 빨리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여러분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진짜 그냥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이벤트보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고요. 또한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오늘도 내일도 더 행복한 일만 더욱 많아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